여기는 삼각지역에 위치한 전쟁기념관입니다. 저기 크게 글씨가 쓰여 있네요. 저는 여기 이렇게 러닝하다가 발견을 한 공간인데 저쪽에 가면은 기둥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거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야외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삼각지역은 전쟁기념관이 있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하철로 오시는 분들 삼각지역 12번 출구로 나오시면은 여기 빨리 오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독특한 거예요. 공원 안에 이렇게 출구 표지판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사실 저는 이쪽 대로변 쪽으로 러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냥 달리다가 전쟁기념관이라고 써있는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서 여기 안에 들어왔는데 너무 분위기가 다른 건축물이 있어서 여긴 뭘까? 그래서 호기심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공원이 아름답게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종종 여기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삼각지역 밥 먹으러 오시는 분들, 놀러 오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숨겨진 장소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연인들이 가볍게 산책하러 오기도 좋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가볍게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산이나 삼각지 쪽 들르실 일이 있으면 이 전쟁기념관이라는 이 이름의 무게에 너무 눌리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공원인데 진짜 한적해요.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 공간에서 느꼈던 엄청난 감정들을 여러분들께도 같이 나눠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제 눈앞에 고개를 들어서 위에 보면 그 6.25 전쟁의 전투 장면이 이렇게 조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 이 공간이 제 양옆으로 보이는 이 비석들에 전쟁에서 희생된 분들의 조남들이 새겨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 기둥 하나하나마다 조남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셨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어떤 형제 자매가 있었고 어떤 음식을 좋아했고 어떤 꿈이 있었고 근데 전투에서 너무나 안타깝게 사라져 가신 거죠. 그냥 제가 이 공간을 지나면서 느낀 거는 이름들이 너무 많다. 잊혀져 간 이름들이 너무 많다. 딱 그 느낌이었어요. 이 공간은 전사자 명비라고 해서 전쟁에서 희생된 분들의 조남을 이렇게 새겨서 그분들을 추모하는 공간인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4만 명이 넘는 유엔군 희생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미군이 3만 6천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전사자의 한 90% 정도가 미군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미국 외에도 16개 나라, 미국, 영국, 터키, 캐나다, 호주, 프랑스, 콜롬비아, 그리스, 태국, 네덜란드, 에티오피아, 필리핀, 벨기에, 뉴질랜드, 남아공, 인도,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에서 전투부대도 파병해주고 또 의무부대를 파병해주기도 하고 정말 감사한 나라들이죠. 미국이 6.25 전쟁 때 한 대략적으로 180만 명 정도의 병사들을 파병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명비에도 미국 국기를 단 명비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미국은 너무 전사자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예 주별로, 도시별로 이렇게 또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클라우디 E. 앨런, 에르니스트 앨런, 엘머 G. 앨런, 토머스 E. 앨런, 반 앨런 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분들이 그냥 우연히 성이 같은 걸 수도 있지만 정말 한 가족, 한 형제였을 수도 있어요. 왜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파병됐던 미군의 평균 나이가 20대 초반이었거든요. 20살, 21살. 이런 청년들이 이름도 생소한 코리아란 나라에 가서 목숨을 바쳐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분들이 대학생들, 대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분들이었던 거죠. 근데 6.25 전쟁 당시에 미군이 최초로 흑인 병사들과 백인 병사들이 나뉘어지지 않고 통합된 부대로 싸웠던 최초의 전쟁이라고 해요. 1948년에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군대 내 인종분리 정책 철폐 명령을 내려서 6.25 전쟁에서 처음으로 흑인 병사와 백인 병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싸웠던 전쟁이라는 의의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렇게 써 있네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라는 부름에 응했던 그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졌잖아요. K 콘텐츠 너무 유행하고 있고 K 푸드도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고. 근데 그 6.25 전쟁 당시에 코리아 하면은 당연히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잘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 얼굴도 모르는 그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주신 분들인 거죠. 그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마 가족분들이 이렇게 올려놓고 가셨겠죠? 근데 너무너무 앳된 얼굴이잖아요. 진짜 20살을 갓 넘겼을 수도 있고 너무 앞날도 창창하고 가진 꿈도 많았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예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분이었을 수도 있고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영국도 2차 세계대전 때 그 본토가 공습을 당했었잖아요. 나라 전체가 완전 아비규환이었고 또 엄청난 부채를 갚고 있었고 그리고 당시 뭐 식량 배급제를 실시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웠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상황도 힘든데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파병을 해준 거죠. 오, 튀르키예 부대도 정말 잘 싸웠대요. 미군이 이제 막 중공군에 포위당하고 있을 때 그때 정말 백병전, 맨몸 싸움까지 해가면서 미군을 엄호해줬고 그래서 미군 부대 내에서도 튀르키예 부대가 없었으면 진짜 재앙이 있을 뻔했다라고 평을 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콜롬비아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파병을 해준 나라라고 해요. 당시 내전 중이었는데도 우리나라에 파병을 해준 고마운 나라죠. 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파병을 보내줬는데 그때 당시에 리틀 타이거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글전의 경험이 많았어서 우리나라의 그런 산악 지형에서도 되게 기동성이 좋았대요. 기동성이 빨랐대요. 프랑스에서도 진짜 대단한 장군이 한 분 계시거든요. 6.25 전쟁 때 활약했던 몽클라르 장군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중장 계급이셨거든요. 그러니까 3스타 장군이셨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로 이제 부대를 파병을 할 때 그 파병 규모가 중장이 지휘할 규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중령으로 본인이 스스로를 강등을 시키신 거예요. 스스로를. 그래서 계급을 낮춰서라도 나는 한국에 가서 싸우겠다. 그때 나이가 60살이셨어요. 계급이 뭐가 중요하냐. 싸우러 가는 게 중요하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정말 계급장을 떼고 한국을 지키러 와주신 너무너무 감사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평리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영웅이시기도 하죠. 에티오피아 부대도 정말 유명해요. 6.25 전쟁에서.
에티오피아는 스토리가 특이해요. 에티오피아에서 파견한 부대가 강류 부대라고 불리는 부대였거든요. 근데 이 부대가 황실 근위대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황제를 지키던 그런 부대인데 정예 부대를 이제 우리나라에 파병을 해준 거죠. 근데 이 에티오피아 강류 부대는 워낙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포로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6.25 전쟁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포로가 되느니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 이런 태도로 전투에 임하셨던 분들이고 전사자를 절대로 전장터에 두고 오지 않았대요. 부상자도 무조건 다 데리고 왔고 한국 가서 싸워. 이래서 억지로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정말 내 옆에 있는 전우들 함께 지키고 끝까지 함께 돌아가기 위해서 싸우셨던 분들인 거죠. 그리고 인도에서는 의무부대를 파견해줬대요. 싸우기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 룩셈부르크는 인구가 한 30만 명 정도밖에 안 된 작은 나라였는데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부대를 보내줬어요. 여기도 사진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 보면 너무 마음이 이상해요. 이 사진 속에 이 여성분도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전사했다는 그 우편을 받았을 때 마음이 어떻을지. 사실 여기에 이게 그냥 이름 한 줄이잖아요. 근데 그 한 줄이 아니잖아요. 이 헤럴드라는 분의 인생이 이 한 줄로 요약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고 20년을 어떻게 살아왔고 그런 인생이 있을 텐데 그분의 인생이 그냥 이 한 줄로 너무 요약돼 버린 것 같아서 그 너머에 뭐가 엄청 많이 있을 텐데 이분의 인생이. 이 이름들을 그냥 넋놓고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이상해요. 이 명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어린 나이였던 그 전사자 분들의 영혼이 이 공간에 정말 깃들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그냥 한두 줄로 배우잖아요. 6.25 전쟁 때 남침을 당한 대한민국을 위해 많은 유엔군들이 우리나라에 와줬다. 근데 여기에 있는 수많은 잊혀진 이름들을 보니까 그 역사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 이름들을 보고 나서 그 아이유 씨의 이름에게라는 노래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우연히 이 공간을 걷고 나서 집에 가서 그 아이유 씨의 이름에게를 들었거든요. 근데 와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이 잊혀졌던 이름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이런 공간이 없었으면.